안녕하세요. 옥전농부입니다. 8월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베란다 온도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오늘 아침부터 베란다 온도가 벌써 30도를 넘어섰습니다. 낮에는 최고 36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저도 제라늄을 지켜주기 위해 차광을 해주고 베란다 창문을 모두 열어놓고 선풍기까지 틀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온도가 36도까지 올라갑니다. 이럴 때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 제라늄 이 더위 견딜 수 있을까? 저는 오히려 지금이 1년 중 제라늄이 가장 힘들어하는 시기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 베란다 제라늄들을 보여드리면서 36도에 가까운 고온에서 제라늄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절대로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베란다 온도부터 보겠습니다. 아침부터 이미 30도를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베란다라는 공간입니다. 밖의 기온이 30도라고 해서 베란다도 똑같이 30도인 것은 아닙니다. 햇빛이 유리창을 통과하면서 베란다 안쪽 온도는 훨씬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한낮에는 화분과 바닥, 화분 받침대까지 뜨거워집니다. 제라늄 입장에서는 뿌리와 잎이 동시에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차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베란다를 완전히 어둡게 만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제라늄에게 빛은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더운 시기에는 강한 직사광선을 조금 줄여주면서 식물이 숨을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오전부터 햇빛이 강하게 들어오는 베란다라면 차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환기입니다. 저는 베란다 창문을 최대한 열어놓습니다. 더운 공기가 빠져나가고 새로운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창문을 열었다고 해서 무조건 온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밖에도 뜨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기는 온도를 확 낮추는 것보다 베란다 안에 뜨거운 공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풍기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풍기를 제라늄 한 화분에 아주 강하게 직접 쏘는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풍으로 제라늄을 말리는 것이 아니라 베란다 안의 공기를 순환시키는 것입니다. 잎 주변에 습하고 뜨거운 공기가 계속 머물지 않도록 공기를 움직여주는 것이죠. 특히 여러 화분이 빽빽하게 붙어 있다면 화분 사이 공간도 조금씩 만들어 주세요. 자, 이제 제라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름철 제라늄을 보면 잎이 축 처져 있거나 잎색이 예전같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꽃도 잘 피지 않고 새순도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비료가 부족한가? 물을 더 줘야 하나?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한여름에는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식물이 지금 성장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데 에너지를 쓰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한여름 땡볕 아래에서 뛰어다니는 것과 비슷합니다. 지금 제라늄에게 필요한 것은 무조건 더 많은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더위를 견딜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특히 물주기가 중요합니다. 더우니까 물을 많이 줘야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매일 물을 많이 주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흙의 상태입니다. 겉흙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화분 속까지 어느 정도 말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을 줄 때는 조금씩 자주 주기보다는 필요할 때 충분히 주고 배수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바지에 물이 계속 고여 있는 상태도 피해 주세요. 지금처럼 고온과 습도가 함께 올라가는 시기에는 뿌리 쪽 환경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제가 특히 조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과도한 가지치기입니다. 더우니까 잎을 많이 잘라서 바람이 잘 통하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염으로 이미 지친 제라늄을 한꺼번에 많이 잘라내면 식물에게 또 하나의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식물이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말라버린 잎, 병든 잎, 완전히 손상된 부분 정도만 정리하고
건강한 잎을 한꺼번에 많이 제거하는 것은 조금 미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꽃이 안 핀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름철 공원에서는 제라늄의 꽃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제라늄이 왜 이렇게 꽃을 안 피우지? 하고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꽃을 많이 피우는 것보다 여름을 건강하게 버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8월 말부터 기온이 조금씩 내려가고 밤 기온까지 안정되기 시작하면 제라늄의 모습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 지금 체력을 비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베란다의 제라늄들을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같은 베란다에 있어도 화분마다 상태가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제라늄은 잎이 탄탄하고 어떤 제라늄은 잎이 조금 처져 있습니다. 또 어떤 제라늄은 꽃이 피어 있고 어떤 제라늄은 꽃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품종이나 화분 크기, 뿌리 상태, 화분 위치, 햇빛의 양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라늄을 관리할 때 몇 도면 무조건 죽는다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36도라는 숫자만 보고 제라늄이 반드시 죽는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36도가 장기간 지속되는 환경은 분명 제라늄에게 상당한 스트레스가 됩니다. 따라서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만큼 낮추고 강한 직사광선을 줄이고 공기를 순환시키고 과습을 피하면서 식물이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화분 배치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화분을 너무 빽빽하게 붙여 놓으면 공기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화분 사이에 약간의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특히 잎이 서로 겹쳐 있는 제라늄이라면 공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배치를 조금 바꿔주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이때 화분을 갑자기 뜨거운 외부로 옮기는 것은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병충해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잎의 앞면뿐만 아니라 잎 뒷면과 새순 주변도 확인해 주세요. 고온과 스트레스가 이어지면 식물의 상태가 평소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한 반점이나 잎이 갑자기 변색되는 모습, 새순이 이상하게 변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을 줄 때도 시간을 잘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낮의 뜨거운 시간에 무조건 물을 주기보다는 환경과 흙 상태를 확인해서 물을 주세요. 그리고 물을 줬다면 배수가 제대로 되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더우니까 물을 많이 이것보다는 흙이 말랐는가 배수는 잘 되는가 이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 주세요. 현재 제 베란다는 차광, 창문 개방, 선풍기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최고 36도 정말 제라늄 입장에서는 쉽지 않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라늄에게 무언가를 많이 해주려고 하기보다는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여주려고 합니다. 비료도 무리하게 주지 않고 과도한 가지치기도 피하고 분갈이도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미루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장시키는 시기라기보다 잘 버티게 하는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라늄이 여름을 잘 버텨냈다면 9월이 정말 기대됩니다. 한여름을 견디고 기온이 조금씩 내려가면 제라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 순이 나오고 가지가 살아나고 꽃눈이 만들어지면서 가을꽃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꽃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새벽에 퇴근하면 우선 베란다부터 먼저 들립니다. 먼저 제라늄 상태부터 확인하는 겁니다. 잎은 어떤지, 흙은 어떤지, 화분은 너무 뜨겁지 않은지, 통풍은 잘 되는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온도계도 확인합니다. 오늘처럼 아침부터 30도를 넘고 낮 최고 36도까지 올라가는 날에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제라늄은 생각보다 강한 식물입니다. 다만 강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방치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폭염을 견디는 데 필요한 환경을 만들어주면 충분히 여름을 넘길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8월 말인데도 베란다 온도가 30도를 넘고 낮 최고 36도까지 올라간다면 첫째, 강한 직사광선은 처광으로 줄여주세요. 둘째, 베란다 창문을 열어 공기를 순환시켜 주세요. 셋째, 선풍기는 직접 강하게 쏘기보다 공기 순환용으로 활용해 주세요.
넷째, 물을 무조건 많이 주지 말고 흙 상태를 확인하세요. 다섯째, 폭염으로 지친 제라늄을 한꺼번에 강하게 가지치기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꽃이 많이 피지 않는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의 목표는 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살아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8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더위는 쉽게 물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30도, 낮에는 36도, 정말 제라늄이 가장 힘들어할 만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버텨봅시다. 우리 제라늄도, 그리고 제라늄을 키우는 우리도요. 이 무더위를 잘 넘기고 나면 곧 선선한 바람이 불고 제라늄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림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베란다 온도는 몇 도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우리 집은 지금 몇 도다. 그리고 제라늄이 어떤 상태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폭염이 끝난 뒤 제라늄에게 가장 먼저 해줘야 할 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옥전농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